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와! 오늘 엄청 힘차게 해주셨네요. 네, 힘차게 했습니다. 네, 월요일이니까 오늘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정도. 네. 일단 지난주 이슈부터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크게 WWDC 있었고요. CPI도 나왔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WWDC는 첫날은 마이너스로 영향을 줬는데 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반격이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그리고 수목도 오르고 금요일만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외였는데 이제 애플이 WWDC를 한다는 거는 AI였잖아요. 근데 AI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던 거 대비했을 때는 첫날은 뭐 오픈 AI 갔다가 자기네 시리하고 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해준다. 네. 그럼 흔히 얘기했을 때 뭐 통합해서 뭔가 잘 엮어서 끊어지지 않게 도망가지 마세요. 다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아이폰에서 AI 합니다. 뭐 그 정도 느낌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졌죠. 음. 특히 한국은 관련된 LG노트, BH가 폭락을 했잖아요.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막 그렇지. 이랬었죠. 소문난 잔치에 첫날에. 먹을 게 없다. 네. 그렇지. 맞아요. 딱 그 짝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완전히 그러니까요. 반전. 맞습니다. 예. 그런 반전이 드물어요. 네. 조그만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일단 애플은요 3가지를 포인트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좀 늦었잖아요. 늦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우리는 철저하게 한다. 예, 그런 말은 안 할 땐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서 AI 하는 건 너네 걱정하지 마. 이게 딴 데 왔다 갔다 할 거 없어라고 프라이버시를 강조했다는 게 보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 많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도 있고 많은데 그런 모든 곳에 통합적으로 여기서 하는 게 저기서 하고 아이맥, 맥하고 아이폰에서 하고 이런 것을 영어로 seamlessly 네.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실용적인 거, 멋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앵커님이나 저가 AI 하면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라는 그 기능을 바로바로 네. 쉽게 해주겠다. 실용적인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안, 통합, 실용. 이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건데 첫날은 그냥 미적지근하게 받아줬다가 네.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거 봐라 생각보다는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을 도망 못 가게 하는 좀 어려운 말로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락킹 락킹. 로크인 잠가버리는. 그치, 잠그는 거지. 네. 도망가지 못하게. 못 가. 애플이 조금 긴장했나 봐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네. 예. 근데 일단 삼성한테 긴장한 것도 있는데 스스로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자기네가 뒤쳐져 있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활용해서 자기네 제품의 사이클을 제대로 한번 소비자의 교체 사이클을 진작 프로모션 하겠다 이런 의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본 사람도 이번에는 애플 2번째 날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근데 쓰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애플 아이폰 네, 저 아이폰 쓰거든요. 왜냐면 좀 불편했던 것들을 이번에 다 개선을 해줬어요. 통화 녹음도 하게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네, 아이패드도 그거 2 더하기 2는 하면은 4 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드로이드는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건데 아이폰에서는 그래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통화 녹음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거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보안과 통합과 실용적인 거,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그 아이폰을 안 샀던 사람이나 샀던 사람이 나가지 않게 하는 락인을 확실히 하겠다는 걸 의지를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권사가 모건 스탠리가 있다는데요. 네. 그쪽에서 예측을 했어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올해 아이폰의 판매 대수는 2억 2,800만 개였는데 이게 네. 기준이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보아하니 네. 이 아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앞당겨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어려운 말로 교체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오. 이 어려운 말. 아이폰은 매년 사지 않잖아요. 보통 그쵸. 한 3, 4년, 4, 5년 하니까 네. 4.8년에 한 번 정도로 바꾼다. 아이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4.8년을 한 6개월 6개월이면 0.5년이니까 4.3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6개월 앞당겨진다면 당연히 판매 대수가 늘어나겠죠. 네. 10몇 프로 더 늘어나고 가격은 다르니까 자기네들의 EPS, 주당 순이익은 이로 인해서 한 8% 늘어난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도 딱 8% 올랐어요. 지난주에. 그러게요? 진짜 재밌다. 맞네요? 그래, 그럼 주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네. 네. 라는 기본적인 그 방향은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9개월이 될지 더 많이 단축돼서 좋은 건데 네. 일단은 동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관련되는 주식도 그 다음날 대충 만회를 했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린 말이죠. 지금 거기 메모리가 D램 메모리가 보통 6GB예요. 6GB. 근데 이제 아이폰 15에 나오는데 이게 그 처음에 나오는 지금 AI용 쓰는 거가 그 LMM Large Language 모델의 네. 그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30억 개라고 합니다. 30억 개는 한 8GB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6GB 옛날 모델은 못 쓰는 거고 네. 아마 아이폰에서 프로 이상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15에서 아니면 아이맥에서 일정 이상 되는 모델에서만 지금 메모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LMM 모델, LMM 30억 개를 구동할 수 있는 메모리는 최소한 8GB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네. 이제 6GB짜리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델은 어떻게 돼요? 전부 8GB 이상이 되겠구나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버전이 업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건 30이 아니고 다음에 70이 나오면은 메모리가 더 늘 거다. 어. 이런 어떤 메모리 확장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구나. 그런 측면도 있어서 반도체도 나쁘지 않은 일단 좋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확대 기대감까지 살아나고 있는 WWDC 이야기 들어봤고요. FOMC랑 엮어서 네. CPI. 네, CPI가 낮았고요. 뭐 그것도 낮았고 PPI도 그 다음날 0.2% 포인트 더 낮았어요. 맞아요. 다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전전에 있었던 뭐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와서 27년 나와서 너무 서프라이즈였죠.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죠. 네. 근데 그거를 만회해서 금리 인하가 두 번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가능하면 9월 달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다시 살아났어요. 네. 장은 FOMC는 됐고 5월 PC가 중요한데 네. CPI가 PPI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거티브하거나 뭐 그렇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는 잘 지나갔다고 보여지고요. 6월 28일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 범위에 있다고 본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불안서가 불안해요. 불안서가 불안해요. 개그 치신 거잖아요. 그죠? 언어 유희. 여러분 젊은 분들은 불란서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프랑스가 우경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우측 쪽에 있는 정당이 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네.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제값이 똥값이 된 거죠. 네. 독일 기준에서 독일보다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안 주면 프랑스 국채가 안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일단 프랑스는 지금 조기 총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국회를 해산시켰기 때문에 네. 그 이번 6월 30일에. 아, 그때까지 좀 안정화 돼야 되는데 안정화 빨리 안 되면은 이렇게 프랑스 국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로화 자체가 약화되는 요인이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네, 유로화 약세. 심지어 이제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아무것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 못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그럼 우리 때문에. 시장에는 무슨 영향이?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죠. 다시.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80, 90이 잘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FOMC 때문에 좀 안정화 되려 했는데 빨리 안 되고 이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될 수도 있다. 또 요즘에 좀 코스피가 흐름이 지난주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네. 있더라고요. 들어왔죠. 일단 중요한 건 지난주에 그 미국의 S&P가 500이 1.6% 올랐어요. 한국도 1.3% 올랐어요. 뭐 큰 차 없는 거잖아요. 네. 큰 있으면 달라요. 미국은 많은 종목들이 올랐어요. 아. 뭐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한 9%, 7% 오르고 네. 뭐 암은 10몇 프로 오르고 브로드컴 20몇 프로 네네, 맞아요. 뭐 많은데 그래서 엄청 빠진 종목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1.3% 올랐는데 제대로 오른 거는 현대차가 IPO 인도에서 하면은 그거 파면은 현대차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20에서 30% 오른다 이런 전망의 리포트 나온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늘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은 오늘 우리도 많이 났어요. 하긴 이게 진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가 안 올라가는 올라갔어. 거지? 그러니까. 0.3. 그러니까 지난주에 1.3% 올랐는데 네. 오른 거는 삼성전자 3%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요. 한 7%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2차전자 많이 봐야지. 네, 그래서 그리고 코스닥이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그래서 코스피도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못 딸리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나마 힘을 내줬고 네. 이틀 사이에 오늘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자동차가 또 일사을사해서 IPO 인도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네. 그럼 왜 무너지지도 않는데 확 들어오지도 않느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한국이 안 비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것도 네. 삼성전자 갑자기 HBM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삼성전자는 D램에서 여전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규모에서는 1등 자리가 지나갔는데 네. 개수 HBM 말고 다른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D램의 개수, 그다음에 낸드에서 개수 측면에서 그러니까 합하는 거 메모리에서의 비트 그로스라는 측면에서 1등 맞거든요. HBM이 잠깐 잊혀지자고요. HBM 오긴 와야 될 텐데 안 오는데 하이닉스가 HBM에 올인하다 보니까 오늘도 나왔어. 하이닉스가 뭐 1B 나노 미세 공정을 이 HBM에 올인하는 거예요. 네. 그 웨이퍼를 투입하는 그 네, 네, 포커스도 네, 네. 특히 미세 공정, 첨단 공정은 더 이런 쪽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HBM 아닌 쪽에 이제 수급이 의외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HBM 아닌 쪽에 수급이 좋아지는데 거기서 개수가 1등인 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여유가 많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거야. 자기네 옛날에 2등이었던 얘네들이 네, 네. HBM을 잘해주니까 네. 출하가 여기서 줄어가지고 넌 HBM이 좋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레거시 제품, 우리 레거시라 그래요. 네. 여기에 제품이 수급이 좋아져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의외로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다 보니 네.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하방은 있는 거 아니야? 좀 상대적으로 더 편할 수도 있지 않아? 네, 네. 이런 생각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HBM 해결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아까 중국, 일본 봤을 때 한국이 싸다 그러잖아요. 한국이 네. 싸면은 환율만 내려온다면 한국의 대표주를 어느 대표주. 정도 근데 아까 좀 전에 몰랐죠? 불란서가 불안하다죠. 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올렸다 말 수도 있지. 왜냐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는 관계없이 IPO라는 강력한 무기가 네, 네.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삼성은 그렇게 하다가 하방에서 있어? 근데 뭐 한국이 편한 좋은데 환율이 안 내려가면 급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럼 뭐 이틀 샀다가 하루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실적이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지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네. 여전히 7조 한 중반밖에 안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8조 후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갭이 차이가요. 꼭 반도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휴대폰에 대한 생각들도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휴대폰 지금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마다 달라. 이게 3조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네. 2조 한 4천밖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 반도체건 휴대폰이건 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7월 첫째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되거든요. 갭이 진짜 크네요. 커요. 여전히 1조 이상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할 때까지 확인하고 실적이 아니면은 내려갈 것이고 실적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그래 하방연수 있었네. 근데 그때쯤 돼서 앞으로 3주 남았으니까 2주 정도. 환율이 만약에 안정화되면 네. 왜 6월 30일 날 불란서 그 조기 청소하고 뭐 이게 좀 마무리되면은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다시 삼성전자 힘을 받을 수 있겠고 뭐 중국의 불란서가 계속 환율이 좀 신경이 쓰이고 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1조 있는데 갭이 여기 한 3주 동안에 에너지를 열심히 업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 애매하게 수렴되면은 주가가 더 못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최근에 올라온 거는 레거시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주가 하방이 안전하다. 네. HBM에 대해서는 해결된 거 없어요. 일부 증권사, 삼성증권이 뭐라 하냐면 HBM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삼성증권이요? 삼성전자 얘기를? 그렇지. 3의 12단은 오히려 빠를 수 있다가 알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1등 SK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는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HBM 들어오더라도요. 하이닉스의 물량이 왕창 줄어들 가능성은 최소한 올해는 제로예요. 한 2년 정도는 계속 앞서 나갈 거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주가는 빨리 변하니까 올해는 제로고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딜을 할 때 물량의 배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앞전에 말씀드린 잠깐 미뤄놓은 HBM3E의 8단 12단에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게 확인이 돼야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오른다서 하이닉스 롱숏을 바꾼다 이렇게 하기는 위험해요. 왜? 아까 실적이 워낙 좋아요. 네. 얘는 예측하기 좋잖아요. 삼성은 휴대폰도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최소한 4조 7천, 지난 분기에 2조 8천 9천이었거든요. 네. 4조 7천, 많게는 5조 천. 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 1B 나노 이제 워낙 미세 공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옛날에 20나노 하다가 10나노, 18나노 되면서부터는 1B가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데 1B에서의 캐파는 작죠. 원래 계획보다 더 올 하반기에 늘린다. 하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네.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잖아요. 네. 가장 미세한 원비 나노는 HBM 안에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HBM에 대한 더 자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로 기사가 읽히면서 오늘 좀 오르는 것 같고 한반도체도 네. 뭐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프라핏 테이킹 할 수 있으니까 네. 빠질 수 있지만 좀 빠지면 다시 또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목표 보시면 주가가 계속 되겠습니다. 올라가는구나.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빠진다는 개념은 단기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내년도 전망이 33조에서 43조인데 이거 43조 사실은 약간 헷갈리긴 해요. 왜냐면 낸드 마진이 워낙 높아서 한 40% 이렇게 50%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낸드 마진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30 초반보다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최고치 외국계 30만 원 우리나라 거 29만 원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글쎄요 한 80% 90% 근처까지 가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것도 내년도 가서 내년도 사이클이 꺾인다는 걸 그런 사이클이 들어오거나 사인이 나오거나 삼성전자가 HBM3E 삼성증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더 빨라요. 라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프로피테이킹 오겠지. 근데 그것이 판단되는 거는 아마 7월 실적 나오고 8월 초반까지는 그런 네. 게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를 계속 가져간다라는 포지셔닝이 우세한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봐야 하는 네. 보면 좋은 예. 리포트 있습니까? 리포트가 지난주에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뭐 LIG 넥스원 뭐 좀 리포트 나오고 LG전자 리포트 나오고 LG전자는 뭐 좀 빠졌으니까 올라가고 LIG 넥스원은 그 무슨 장관인가 누가 올라간다 그랬다 폴란드 간지 네. 어디 간다든지 그래서 주가 올랐는데 LIG 넥스원도 많이 갔어요. LIG 넥스원도 목표치 이게 분위기 좋으니까 LIG 넥스원도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서 최고치 있을 거예요. 네. 최고치 곱하기 0.8에서 0.9 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목이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지난번에 많이 나온 거 오늘은 화장품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그쵸? 근데 오늘 좀 빠지고 있고 하는데 빠지기 전에 입장에서 제가 그 전에부터 많이 몇 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APR? 삼양식품 삼양식. 몇 번 얘기했었죠. 네. 그다음 리포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여기서 한층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체크하거나 공부할 방향인데 OCI는 유심히 봐서 공부할 만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APR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APR은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인데 이게 두 가지예요. 뷰티 디바이스. 네. 이 얼굴에 문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뷰티 디바이스. 리프팅 하는 거. 네, 뭐 있더라고. 몰라 하여튼 그게 네. 뷰티 디바이스인데 얘네가 그걸 잘해요. 네. 그리고 뭐 일반 화장품도 있고 선크림이나 뭐 네, 기타 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 신제품에서 울트라 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얘네가 앱을 가지고 그런 모드에서만 가능하다는데 그 사용자 있잖아요. 네.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떤 경쟁력에는 해자다라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그런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회사의 어떤 마케팅적인 방향성은 있는 거예요. 괜찮다. 그렇죠. 피부 분석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신제품의 울트라 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앱에서만 네. 모두 변환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얘네들이 향후에 신제품을 타겟팅할 때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적었는데 네. 이것이 다른 뷰티 디바이스 업체하고 좀 다른 차별화 포인트 중에서 강력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협업하는 게 실리콘2 이거 잘 나가는 주식이잖아요. 엄청 둘 다 잘 나가죠? 나가는데 예, 그걸 통해서 실리콘2 미국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 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52만 원이라고 현대차증권에서 6월 14일에 나왔어요.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2%가량 네네. 떨어지고 있는데 38만 2,500원. 그렇죠. 근데 목표 주가가 52만 원이에요? 네, 뭐 조금 높은 편이죠. 다른 데는 한 40몇만 원인데. 엄청 높네. 근데 이 방향성, 뭔가 강력한 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하고 협업하는 그 파트너가 강력하니까. 실리콘2. 그 미국하고 뭐. 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목표 주가 52만 원이 밸류에이션이 한 27배 되는 것 같아요. 네. 내년 실적의 27배니까 얼핏 싸 보이진 않아요. 내년 얼핏 싸. 실적까지 가져와서.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를 보실까요? 그러면 미용 쪽 아니 미국 쪽으로 수출이 기대가 돼서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뚫게 되면 홈 뷰티가 맛이 들이면 네. 또 못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 타증권사를 봅시다. 미래 에셋에서는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이게 얘네가 주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수출 데이터 나올 때 수출 데이터가 엄청 안 좋게 나와서 네. 빠진 건데 얘네들이 매월 똑같이 수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북미나 중국에 대리점이 있어갖고 팔았다가 거기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에 뭐 10일치, 20일치나 그 한 달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 빠졌을 때가 기회였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라고 반박하며 쓴 게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예요. 어쨌든 간에 생산을 잘하고 있다. 네. 제2 공장 생산이 확 올라오면서 수출 실적이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45만 원 이건 뉴스룸을 하죠. 한 30%니까. 네. 그래서 리포트 한 두 개 참고해 보시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52만 원 쪽이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40만 원 초중반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보실 만하다. 아직은 업사이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삼양식품. 네, 이거는 뭐 어디까지 목표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83만 원 나왔어. 진짜 와. 83만 원.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기억나요? 처음에 이제 실적 잘 나왔을 때 1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을 때 마진 20% 넘었을 때 네. 이게 5월 언제잖아요. 네. 그때 목표 주가가 6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방송에서 그랬는데 이거는 따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가라고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려요. 마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도 따라가라고 말씀드렸다가 잡혀가요. 그렇죠. 따라갈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떤 강력함이 보인다. 그러면 그게 그 소리라고 말 맛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인간의 얘기 안 해서, 의미를 그쵸. 분석해야 네. 된다. 그래서 아직 다시 돌아가서 83만 원 났어요. 네. 지난주에. 목표 주가 세 번째 오르면은 일단 단기 고점이긴 맞는데 네. 워낙 2분기 실적 이게 중요한 게 이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끝단에 가서 목표 주가 올릴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신경 쓰이는데 제가 그래도 금방 안 빠지겠다 생각이 든 이유는 네.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높이는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만큼 바로 안 가겠지만은 안 갈 수 있지만은 방향이 바로 꺾이지 않는다는 걸 함의해요. 넘버가 나오니까. 네. 2분기 전망치가 딴 데보다 높다 이거야. 음. 가격도 높고 수익성이 좋은 거를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2분기까지 문제 없다는 거야. 네. 미국 유럽죠. 네. 그러면 뭐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60만 원 됐으니까 네. 이게 뭐 언제든지 한 4, 5% 빠질 수 있지만 방향성은 와 이런 주식 없어. 수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가 가는 건 세 가지야. 반도체도 수출, 자동차도 수출, 그 다음에 화장품도 수출, 네. 식품도 수출. 네. 수출. 수출. 넘버가 나오니까 버티는 거야. 아. 근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나 뭐 하고 빠진 이유는 다 좋은데 실적이 2분기가 중국 쪽, 결국은 중국 쪽에 무슨 또 일시적 비용이 또 들어갔다가 네네. 실망스러워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넘버가 나오는 주식은 올라간 각도보다 더 올라가진 않더라도 일단 이게 금방 꺾이지는 않는 거예요. 넘버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금리 인하를 뭐 2번이 아니고 3번을 한다. 네. 경기가 침체 안 되는데 금리 인하를 뭐 대선 앞두고 확실할 거예요. 3번 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은 2차 전지고 뭐 바이오고 이렇게 수급이 옮겨가면은 네. 이런 실적 바탕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대거 이 시장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경기 방어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냥식품? 근데 수출이에요. 수출도 있고. 수출이 75%예요. 왜냐면 돈 없으면 라면 먹잖아. 아니 가성비가 좋아. 그러니까요.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3천 얼마 한대요. 우리는 비싸죠. 3천 얼마요? 3천 얼마. 한 봉지예요? 한 봉지. 근데 그렇게 걔네 비싸? 입장에서는 그냥 뭐 먹으려면 그냥 10,000원이야. 그치. 맞네. 가성비가. 맞네요. 완전 가성비네요. 어느 나라나 금리 인상돼서 빨리 안 내려가니까 내려가더라도 4, 5년 전에 안 가거든요. 금리가. 그거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성비 있는 음식. 잘못했다면 올해는 선거고 나발이고 해서 억 눌렀다가 내년에 다시 뭐 인플레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중독성도 있지만은 가성비라는 시대의 흐름에 딱 부합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 뭐 K-팝이라는 그런 거 문화도 K-컬처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K-푸드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해보면 좋은 종목 OCI. 빠르게. 네, OCI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적 애널리스트 1분기 실적 나와 있는 실적 곱하기 4개라면 PER이 6배입니다. 싸죠? 네. PE 6배. 와, 근데 지금 얘네- 막 20몇 배 이런 것만 어. 듣다가 6배라고 하니까 너무 맞아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기사 한번 보세요. 6월 11일 지난주에 OCI가 실리콘 2차 전지에서 중요한 게 성능을 높이는데 양극재가 할 만큼 해서 네. 양극재 말고 다른 쪽에서 성능을 높이자 음극재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음극재 만들 때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소재를 하는 거를 시작했다. 네. 6월 11일 날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소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화학회사예요. 베이직 케미컬, 카본 케미컬 하는데 베이직 케미컬 중에서 지금 반도체는 실리콘이 필요한데 반도체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를 얘네들이 해요. 네. 그다음에 무슨 폴리실리콘. 화학약품에서 과산화수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카본 케미칼 중에서 아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많은데 OCI 홀드 분리됐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된 리포트가 나온 게 없어요. 왜 안 나와요? 지금부터 NLC도 복잡하니까. 1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앞으로 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재주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 생각보다 탄탄한 마진과 봤을 때 PER이 6배, 지금 5배 가격 얼마인데 메리트도 괜찮고. 그 공부할 필요가 있다. 용어들이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폴리실리콘도 쉽지 않은데 인산, 과산화수소, HCDS, 어우, 클로르 알칼리 뭐 이런 거 잘 아시겠어요? 저 카본 블랙, 문과라서 모릅니다. 피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하지 마세요. 챗 GPT에다가 하나하나 치면은 우와. 거기 다 설명 나옵니다. 아, 요즘은 아주 빨라졌어요. 저 모르는 섹터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하는데 2시간만 잡으면 그 섹터 대충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줘 하면 쉽게도 말해주나? 그럼요. 영어로 영어로 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말 해주고
다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OCR까지 지금 당장 아니고 네. 3분기 데뷔했을 때 공부를 해보셔라. 삼양식품 API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